얘기들 맨날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요. 자, 37번. 한 줄 요약하면 뭐다? 사건의 본질이 헬스 의미의 공급을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설명하는 기념을 보냅니다. 오케이. 내용 요약 1번. 사건은 본질상 직접적인 기능을 하는 암시를 있습니다. 2번. 물론 모든 상황은 아니다. 직접의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3번. 헬스가 하고 있는 것을 암시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우리의 분석 능력을 시험한다. 이 시험에서 우리가 능력을 반영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헬스를 시험하는 지정을 합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자, 리트러리 워크는 문학 작품입니다. 그냥 문학 작품. 워크가 작품이란 말로도 쓰입니다. 자, by nature는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뭐 오히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imply는 state는 그렇지. boldly 그렇지. 원래 용감하게도 씁니다. directly는 of great interest 대단히 흥미로운 of 플러스 형용사지. of great interest of 플러스 형용사. 이거 very 플러스 형용사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very interesting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이렇게. figure out은 analytic power, analytical power, 그렇지. 분석 능력이지. in considering, 뭐뭐를 고려하는 과정에서지. consider가 고려하다 그런 얘기죠. practice, 실행하다. make sense of는 이해하다. make sense of, 무엇을 이해하다. proportion, 비율, showing to telling, 보여주기 대 말하기. 해석이 조금 어렵죠. 보여주기 대 말하기. interpret, approach. broad generalization, 폭넓은 일반화. 자, 문법 보니까 명사절 연결사 that. 이거 뭐 지문마다 거의 매번 나오는 거라 치겠지? that 이하에 완전한 문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문법 보니까 생략이 나왔습니다. 자, depending on 어디에 의존하다 이런 말이죠. when they were written 언제 쓰여졌느냐. 그리고 by whom they were written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느냐에 따라서 이런 말이죠. depending on 자체가 의존하다 이건 어디에 따라 달라지다 그런 뜻이 있는 거지, 그렇지? 자, 언제 그것들이 쓰여졌는지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였는지. 원래 뒤에 they were written이 나왔어야 되는데 앞에 they were written이 나왔고 by가 병렬 구조를 이어주는 중의접속사이기 때문에 they were written이 생략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대열로 시작하는 구문 알고 있죠? 유도부사 해석하지 않고 비동사 있다라고 해석하고 항상 비동사 뒤에가 주어고 수일치 주의하라를 지겠죠? 자, there's always something for readers to 땡땡. 자, 독자들이 땡땡 해야 할 것 무언가가 항상 존재합니다. 연결사와 또 불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면서 선행사가 없는데 것이라고 해석한다고 그랬지, 그렇죠? 텍스트 어떤 문맥이 함축하는 것은 흔히 땡땡이다. 또 in considering what a text suggests 어떤 문맥이 암시하다 뭐를 안 나왔지요. 선행사도 없지,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맥이 암시하는 것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때 고려해 보건대 이런 말 해석할 수 있는 거지. 됐지요? 자,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본문에 들어가 봅시다. 37번. 자, 여기서도 서술형으로 외울 가치가 있을 정도의 중요한 문장은 박스 속에 있는 문장입니다.
literary works. 그 문장은 주요 구문으로 너는 서술형 시험 안 본다 하더라도 이거는 서술형을 대비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A번의 inconsidering부터 마지막까지. A의 inconsidering부터 마지막까지. A 문장에. What a text implies is often of great interest to us. 여기서 마지막 문장. 그 다음에 but 한 다음에 whatever 이렇게 나오는 거 있지, 그치요? 거기도 but whatever부터 interpret까지 또 중요한 구문으로 기억을 해야 되고. 제일 마지막 문장. literary works. 더 마지막 문장. 얘도 중요하게 잘 눈여겨봐야 되는 문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본문 들어갈게요. Literary works, 문학작품은 그 본질에 있어서 suggest rather than explain, 설명한다라기보다는 암시하는 것입니다. 됐어요? 문학작품이 뭐 일일이 설명해 주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읽고 뭔가 암시해 주는 걸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they imply rather than state their claims boldly and directly. 그 문학작품들이라고 하는 것은 용감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들의 주장을 진술하기보다는 암시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this broad generalization, however, 그러나 이러한 폭넓은 일반화라는 것이, 자, 문학작품은 직접적으로 용감하게 뭔가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암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학작품이라고 하는 걸 폭넓게 일반화시켜버렸어. 이렇게 일반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꼭 대이하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게 아니냐? Works of literature do not include direct statement. 문학작품이 그러면 직접적인 진술은 포함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직접적인 진술이 들어가기도 한다 이거죠. Depending on when they were written and by whom, 언제 쓰여졌느냐, 또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느냐에 따라서 literary works, 문학작품은 may contain, 담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large amount of direct telling, 직접적인 이야기의 상당 분량을 포함시킬 수도 있어요. 암시나 함축, 이거는 less amount, 훨씬 더 덜 담을 수도 있다 이거죠. 문학작품이 항상 그렇게 함축적인 의미만, 내용만 실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지. 자, 그러나 whatever the portion of a works showing to telling, 보여주는 거 그리고 말하는 것의 비율이 무엇이든지 간에 항상 독자가 해석을 해야 될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we ask the question,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죠. What does the text suggest? 아니, 문장이 이 글이 암시하는 게 뭐지? 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지. As a way, 하나의 방식으로서, 어떤 방식? To approach literary interpretation, 문학적인 해석에 접근하는 한 방식으로 문맥이, 본문이 암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또 어떤 방법이기도 하냐면 as a way to begin thinking about text implication, 어떤 텍스트가 함축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됐죠? What a text implies is often of great interest to us. 자, 어떤 텍스트가, 어떤 글이, 문맥이 흔히 우리에게 대단히 흥미롭기도 합니다. 그리고 our work of figuring out text implication, text, our analytical power, 그리고 어떤 텍스트가 함축하고 있는 것을 구별해내는 우리의 작업이 우리의 분석 능력을 검증하기도 한대요.
야, 너 이 글을 읽고 이 글이 무엇을 암시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지 알아낼 수 있어? 한번 해봐. 작업해봐. 워크. 이게 우리의 무엇을 테스트하는 거라고? Analytical power. 우리의 분석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거죠. 이게 이제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좀 미리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비문학이 나오면 여기서 이제 되게 문학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텍스트가 나 텍스트. 텍스트에 대해서 분석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떤 텍스트가 함축하고 있는 것, 암시하고 있는 것을 알아내는 것.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죠. 됐습니까? 자, in considering what a text suggests, 어떤 글이 암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가 gain practice in making sense of text 얻게 된다는 거죠. 뭘 얻게 돼요? In making sense of text, 문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practice는 실력이야, 실력. 연습 이런 말 있지만 기량. 연습하면 어떤 실력이 쌓이잖아요. 기량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기량을 얻게 된다 이거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텍스트가 무엇을 암시하고 있지? 이걸 생각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문맥을 이해할 수 있는 기량을 얻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문학 작품을 우리가 이제 읽을 때 예를 들면은 그 철로역정 같은 거 있잖아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 같은 경우는 되게 쉬워요. 어떤 순례자가 천국까지 가는 과정에 중간에 막 호랑이도 나타나고, 뭐 막 그 위협적인 굉장히 많은 동물들의 공격을 받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딱 여기까지밖에 못 와. 내 몸을 건드리기 바로 전까지만 오는 거야. 무언가에 묶여서 얘들이. 그러니까 나는 앞만 보고 가면 결코 내가 상처받거나 부상당할 일이 없어. 철로역정이 그런 거예요, 주제가. 근데 거기 보니까 뭐 나오는 주인공들 이름이 돈, 뭐 탐욕, 뭐 욕정, 뭐 거만 이런 이름으로 막 나와. 등장인물들이. 그런 것들은 문학 작품이긴 한데 그냥 뭐 신앙적 그 교훈이라든가 이런 걸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지. 근데 어떤 것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괴테의 파우스트 같은 경우는 다시 들춰보고 싶지 않은데 굉장히 어려워. 책도 두껍고. 그런 것들은 함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되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문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얻기는 하겠지. 노력을 많이 하면. 미리 좀 내용을 알고 보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런 책들을. 됐습니까? 오케이. 자, 30